누구나 좀 여유 있게 또 이왕이면 호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 이만큼 정도는 있겠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누구나 이러한 꿈을 꾸지만 누구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하지만 이 돈의 출처는 어디였을까요? 아하.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네, 방에 들어서니 마치 옷가게를 온 것처럼 명품 옷들이 즐비합니다. 바닥에는 값비싼 신발들이 줄을 맞춰 들어서 신발도 있고 많아요. 종류별로 다 있죠. 네. 한쪽에는 뜯지도 않은 양주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하.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명품 가방에 모자에 비싼 넥타이들이 방 안에 가득하고요. 아이고. 한쪽 서랍에는 웬 종이들이 가득한데 네. 바로 수백 장의 로또입니다. 로또, 네. 예. 이거 사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뭐예요? 아이고.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에 외국 돈까지 수북한데 아하. 이거 혹시 아까 로또 보셨는데 1등 당첨자인가요? 이야. 아니면 재벌가? 네,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보면요. 이, 언뜻 봐도 좀 비싸 보이는, 그리고 방도 이른바 럭셔리 좀 해 보이는데, 어디 뭐 대기업 회장님 댁인가요? 손정혜 변호사님 어딥니까, 저기가? 그러게요. 저 호텔 방만 하더라도 월세가 900만 원 정도 되는 아하. 초호화 호텔이죠. 오. 이 사람 직업은 한 회사의 재무 담당 부서의 그냥 직원입니다. 아하.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도 아니고요. 네. 95년 한 광고회사에 입사를 해서 네. 99년부터 2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게 아니라 성실히 착복을 했습니다. 무려 네. 2022회에 걸쳐서 네. 회사 돈을 무려 50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박 사람인데요.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수로 거래처에 대금을 많이 준 거예요. 초과 입금하는 실수를 했는데 회사에서 적발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허위 매출 채무를 늘려서 부풀려서 빼돌리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범행을 결심했다라고 하고요. 20년 동안 이런 방법으로 허위 채무를 만들어서 돈을 빼오고 저렇게 사적으로 유용한 사람입니다. 네. 20년 동안요. 50억 단위, 물론 50억도 큽니다만 20년 동안 500억 원을 횡령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강명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네,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500억이라는 이 큰 금액을 횡령할 20년에 걸쳐서 이거는 횡령할 수 진짜, 있다는 네. 건 너무 놀라운데요. 네. 사실 이 사건을 보면은 피해 회사의 감사 시스템에도 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구멍이 뚫린 것 같긴 해요. 예, 네. 무려 20년 동안 발각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 5월에 네. 5월에 드디어 이제 감사팀에서 수상한 점을 찾은 겁니다. 이제서야. 예, 예, 굉장히 좀 오래 걸렸어요. 그렇군요. 20년 동안 못 찾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상한 점을 발각했고 6월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이 혐의자는 해외 도주를 또 시도합니다. 네. 이제 꼬리가 드러나니까. 그렇죠. 아이고, 네. 숨기고 있던 돈을 이제 찾아가지고 해외 도주까지 시도했지만 네. 결국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검거가 됐지만 네. 알 수 없는 주장까지 해요. 대구 동성로에서 뭐 네. 수억 원을 분실했다. 하하. 범죄 수익을 숨긴 것이 아닐까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 돈을 어디에 다 빼돌려 놨을 거란 합리적 추정도 가능한데, 그런데요, 회사가 이제 이걸 뒤늦게 20년 만에 알아챈 다음에 아마 경찰 이런 데 다 얘기하니까 발 빠르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나 봐요. 그러니까 공항에 저 해외로 튀려다가 공항에서 제질당하니까 다시 국내에서 숨었는데 결국은 오피스텔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명품 구입, 사치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오랜 기간 동안 세계 담당 등을 하는 이유로 인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화가 돼 편법을 좀 많이 부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요. 뭐 500억은커녕 5억 원도 우리 일반 서민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쉽지 않은 돈인데 저 사람 500억 진짜 어디에다 쓰고 좀 지금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사실 뭐 이런 사건이 몇 년에 한 번씩은 터져요.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회계 담당자가 뭐 이 돈을 갖고 횡령을 했다는데
수많은 사건을 제가 30년 기자생활 지켜봤지만 한 번도 불우이웃을 위해서 쓴 적은 없습니다. 예, 네. 좋은 데 쓴 적은 없고요. 그러네요. 이분 역시 아까 나왔듯이 고급 호텔을 숙소처럼 썼고 네. 명품이 저는 헐리우드 스타들도 방도 저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구두다 뭐다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유흥주점에 가서 그렇게 또 돈을 써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남은 돈은 회수할 수 있는 돈이 뭐 1.7% 정도? 에? 예, 몇 억이 되지 않나. 아까 보여줬던 그 돈이 뭐 전부인 것 같은데요. 진짜 펑펑 쓴 거예요, 그동안? 예,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회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야. 황금알을 낳는 거인의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뭐 저축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하하.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에서요, 김복준 의원님, 네. 특이한 물건이 하나 보여요. 20년간 500억 원을 횡령했으면 돈을 펑펑 쓰고도 수중이 남았을 법도 한데 복권을 수두룩하게 샀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까, 진짜?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횡령을 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저거 샀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네. 초기에는 그 욕심보다는 빼돌린 돈을 어떻게든지 돈이 생기면 변제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채워넣겠다. 늘 가슴속에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 복권에 당첨이 되면 내가 채워놓고 이거 그만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런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저는 복권을 사재기했을 거라고 보여요. 네. 복권은 많이 살수록 당첨 가능성은 높거든요. 상당히 많이 샀을 거예요. 네.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서 자꾸 누적돼가지고 이제 로또 맞아봐야 저거 택도 없어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된 이후로는 네. 멈췄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하, 정말 저 로또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500억 원을 탕진했으면요, 그만큼 누군가는 피해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피해 기업이 있죠. 그리고 네. 이 기업은 비상장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회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회사는 또 상장회사여서 현재 이런 횡령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오히려 애꿎게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아이고. 무형의 소식이 세상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판부도 이 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 무형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가 여기 회사에 이제 투자한 투자자들이 사실 영문 없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다. 이제 보니까. 횡령 사건에서 대량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양형 요소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지적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 단순한 횡령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신뢰라는 부분, 신뢰 손상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에 있어서 네. 굉장히 중대한 피해를 야기했다라고 했고요. 건전하게 운영돼야 될 회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 있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이 나쁜 짓을 하다 딱 적발돼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횡령한 직원 측에서 그러니까 나의 형을 좀 감형해달라라는 주장으로 황당한 이유를 갖다 댔는데요. 감형해달라고요? 네. 예, 이게 피해 회사의 지출 업무와 출납 업무가 구분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나 회사의 부실한 감사 제도 등이 내가 범행을 하게 하는데 그리고 확대하게 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점이 유리하게 참작이 돼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횡령을 했다. 네. 이런 이유를 갖다 댄 거죠. 회사의 감사 시스템도 부실했다. 니들이 감사 시스템 내가 나를 적발했을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날 적발 안 하니까 내가 계속 돈을 빼돌렸잖아. 지금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강문혁 변호사님, 이런 주장을 네. 재판부가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재판부는 이 500억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그리고 벌금 150억 원까지 병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께서 좀 쉽사리 납득하지 그렇죠. 못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네. 500억을 횡령했는데 징역 12년밖에 나오지 않아? 근데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요. 네. 이 양형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횡령 범죄에 있어서 횡령 금액에 따라서 네. 법원은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300억 이상인 경우에 가장 높은 카테고리가 형성돼 있고요. 이 경우에도 기본 형량이 5년에서 8년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가중 사유가 있을 때 7년에서 11년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사실 이 법원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거대한 범행을 저질러도
어쨌든 형량이- 현행 테두리에서는 최대한 뭐 선고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네요. 양형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최대한도로 선고를 했는데 네. 그 점이 법 감정에는 과연 미칠 수 그러니까요. 있을까 이런 국민 비판이 가능합니다. 정서법과는 좀 뭐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되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근데 앞서 이 경찰이 검거를 해고 보니까 500억 중에 수중에 남은 돈은 회수할 돈은 1.7%가 고작이다. 근데 벌금 150억 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금 못 내면 노역장 유치라고 그러죠. 환영 유치라고 부르고 노역장 유치라고 네. 부르는데 교도소들 3년이 3년이 최대치입니다. 예, 예. 3년 동안 그 이 150억을 환영 유치, 노역장 유치로 하면 1년에 50억씩 까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유,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은 하루에 한 2천만 원꼴 가까이 되나요? 네. 이 사람도 황제의 노역설이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네. 지금 보니까 저희 알아봤더니 일일당 하루당 1,500. 뭐, 이거 그럼 황제 노역이에요, 진짜? 황제 노역이겠어요. 딱 대박. 1000일을 하면 네. 1000일을 노역장 유치를 하면 네. 벌금을 다 몸으로 때우는 셈입니다. 야, 이런 식이 하면요, 이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유인경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사실 뭐 아까 손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떨어졌으면 네. 정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려고 했던 주주들은 네. 엄청난 피해를 느낄 거고 시급 10,000원도 채 못 받는 청년들에게는 맞아요. 엄청난 박탈감 줄 거지만 네. 또 다른 면에서는 500억 쓰고 150억이면은 이거 일은 남는 장사를 왜 안 해? 라던가 네. 아니면 몸으로 때우지 뭐 하루 1,500만 원이면 몸값 아니야. 혹시라도 이런 또 망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절대 안 된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라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이 걸릴 것에 대비해서 돈을 해외로 미리 빼돌렸거나 또는 어디에 국내 어디에 숨겨놔서 자기 가족들한테 나중에 면회 오면 어디 있다고 돈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뭔가 좀 꼼꼼히 찾아내는 그런 노력도 좀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